네, 계속해서 정치권 현안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이지소 법과 경영문제연구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한국당 어제 김영철 방한 반대 집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일종의 김영철 블랙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요. 예. 어제 한국당이 추산하기로는 한 15만 명, 경찰 수선으로는 한 2, 3만 명 정도가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 희생자 유족도 왔었고요. 홍준표 대표가 좀 이따 내용이 나올 텐데 대통령을 보통 국군 통수권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빗대서 국군 뒤통수권자다 이렇게 좀 빗대는 그런 표현까지 통일대교를 건너지 않고 옆으로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김영철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걸 포함해서 홍준표, 김무성, 김성태 의원들이 연설에 나섰는데 현장 모습 좀 보시겠습니다. SNS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합니다.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짝꿍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 대한민국 5천만 대통령입니까?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김정은의 최고입니까?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해야 될 대상을 전범과 마주 앉아서 평화회담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북한이라면 입에 든 것까지도 다 대주려는 묻지마 북한 패스정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정부를 향해서 정말 상당히 날선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이런 한국당 태도에 색깔로 물타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색깔로 물타기로 보여지십니까? 두 분 표정이 굉장히 어두십니다, 오늘. 네, 어둡습니다. 예.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예. 지난 1년여 동안 고조되어 오기만 했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이것을 예. 어쨌든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예. 북한 핵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하자. 이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좀 커먼센스 상식일 겁니다. 예. 그리고 염원일 겁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 보수 야당과 진보 정권 또는 여야가 강론에 가서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이 대화와 이 외교적 방식의 해결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 정부, 여당이 예. 북한한테 우리 앞마당을 다 내줘도 좋다고 하는 이런 정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갖고 있는 여야가 예. 또 정부와 야당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든지 또는 견해 차이가 있다면 밤을 새워서 격론을 벌여서라도 뭔가를 좀 좁혀나가는 노력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여야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예.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증폭시키고 건설적 제안보다는 예. 서로 간에 헐뜯기로 네이밍 이 꼬리표 붙이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 양쪽 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정치평론을 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 선거를 이제 불과 한 서너 달 앞두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프레임 전쟁이 시작되고 꼬리표 붙이기가 시작됐구나 예. 라고 제가 정치평론가로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한반도에 핵 없는 세상을 만들고 평화와 어떤 번영을 향해서 나가고 싶다고 하는 국민 다수의 여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여야 정치권의 행태입니다. 예. 그 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주제를 논평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마음 무겁고 예.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두 분 표정이 정말 좀 어두우세요. 예, 이 소장님. 글쎄요, 지난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놀라지 않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좀 전에도 고성국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보다는 물론 지금 전혀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볼 때 그래도 긴장 상태는 많이 완화됐고 이제는 대화 국면으로 남북 간에는 적어도 상당히 책임 있는 당국자들끼리 만나서 대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더 나아가서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뭐 국민에 따라서는 그 속도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제가 볼 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또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상황을 좀 복기해 보면은 처음에는 코리아 패싱이라고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는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고 그다음에는 김여정이 오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 삼았고 평창올림픽을 갖다가 평양올림픽이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했고 이제는 김영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저런 접근 방법 자체가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뭐 시각에 따라서는 죄인이다, 책임자다 충분히 그렇게 지목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직보할 수 있는 정말로 몇 안 되는 측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남북 관계에 지금 형성되고 있던 긴장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채널이라고 하는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금 대승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망을 하고요. 예. 구성국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지방선거에 너무 정치권이 몰두하기보다는 좀 대한민국이 앞으로 진짜 5년, 10년, 20년, 30년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에서 보다 더 큰 그런 목적을 향해서 좀 정치권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북풍을 이용했던 선거에서는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했던 측에서 거의 대부분 진 걸로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요. 난데없이 천안함 침몰 사고를 재조사해달라 이런 청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예, 그러니까 김영철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의 또 다른 양상이고요. 예. 그러니까 김영철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천안함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물론 청와대 게시판이죠. 지금 한 4만 명까지 그 동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꽤 숫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라는 거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로 거의 완벽한 입증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이 이상 입증이 물에서 벌어진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그럴 정도일 텐데. 2달 넘게 그때 조사를 그렇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다시 재조사를 청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시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니, 양상을 재조사를 해달라는 거는 예. 그럼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측입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 어디 겁니까?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 증거가 없으니 다시 재조사하자. 이제 그런 취지의 청원글이죠. 예.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이지수 소장도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말 온 민족의 생존이 달려 있는 이 북핵 문제 해결이 예. 또다시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키 이거는 일단은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예.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장 부장이 설명하신 저 청원 있잖아요. 네. 이거 그냥 정말 우리 국민 개개인이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제기했을까요? 아니면 예. 통일부나 국방부가 김영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까 예. 이 사람이 천안함의 배후 주도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바람에 예. 그렇다면 천안함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청원까지 이어진 걸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저런 청원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예. 저것은 만약에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프레임 전쟁에 여야가 따로 없다. 더 나가서 예.
오히려 정부 여당이 프레임 전쟁을 저런 방식으로 정쟁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 의도가 무엇이었든 저런 방식의 접근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자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단순한 제가 이 정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아까 소개하신 그 발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25년간의 그 대북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도대체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25년 동안에 미국 행정부가 한 것이 없다면 한국 정부도 한 것이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25년 동안에 미국 행정부도 한국 정부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결과적으로 북한한테 경수로 지어주고 중요대 제공해주고 온갖 무슨 해서 결국은 지금 이 핵무력 완성 직전까지 오게 만든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임 정부들한테 묻고 있다면 예. 한국 정부에도 묻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김영철이가 뭐 책임이 있냐 없냐 가지고선 이러고 싸우고 있을 땐가 예. 특히 정부 여당이 전국을 주도적으로 어쨌든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공격과 반대 공세를 또 다른 색깔로 물타기다라고 하는 식의 반응만으로 예. 집권당의 책임을 과연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정말 저는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신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평소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지 않나 하는 느낌도 적어도 이 받았었는데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트럼프가 일관성이 있고 메시지가 분명하고 예. 그리고 트럼프의 강압 전략이 북한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만든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군요. 김영철의 이 방한 논란이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리할 법안이 정말 산더미처럼 있는데 법사위 사태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인데 더 꽉 막혔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 고성이 또 갔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2월 임시국회가 사실은 1월까지 당겨가면서 시작을 해서 내일 모레 이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손에 쥐는 게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내일 모레 본회의에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 주시기를 특히 당부드리고요. 김영철을 어떻게 한국당을 밟게 됐는지,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 판단을 했는 것인지, 국회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출석을 해달라고 그래도 해난지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하지 못하는 이 국회가 정세균 의장님 제대로 된 국회입니까? 대통령은 야당 탄압하고 집권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 무시하고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심정입니다. 네, 한국당은요 장외 투쟁과 국회 활동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회 파행 이러다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해결책 없을까요? 글쎄요, 어찌 보면은 정말 그런 우려가 또 생기기도 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6월까지 너무나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지방선거에 승패를 걸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민생이라든지 지금 통과돼야 할 법안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당에 유리하게끔 이 국면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요. 예. 글쎄요, 좀 전향적인 모습을 아까 고성국 박사님께서는 집권 여당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집권 여당이 아무래도 여당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그렇죠. 위치이기 때문에 예.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석수를 보거나 어떤 책임 부분에 있어서 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지금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강공 위주로만 나갔었을 때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영철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됨으로써 천안함 사건이 다시 불거졌고 또 과거에 그럼 보수 정권이 집권했었을 때 다른 뭐 황병사라든지 누구는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결집을 위한 어떤 그런 일관된 모습인 건 사실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 전혀 뭐 그것이 세가 늘어난다거나 지지율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확장성이 모습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인 재고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그 청와대와 정부가 너무 좀 서투르게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를테면 김영철이 온다. 그러면 천안함 유족들의 반발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건 누구건 또는 뭐 통일부 장관이건 천안함 유족 대표를 만나면 됩니다. 예. 사전에 저희가 일요일에서 불가피하게 김영철을 지금 북한 대표단으로 인정하고 어떻게든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예. 상처가 크시겠지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절차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저 엄동설 안에 시위에 나서니 그렇네요. 국민들이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또 지금 이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예. 대통령이 아니라면 뭐 좀 집권당 대표나 또는 뭐 총리나 좋습니다. 한국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를 왜 안 만납니까? 예. 그냥 의례적으로 의장이 불러서 여야 좀 뭐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물론 덕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예? 정말 진지하게 야당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른바 우리 기자들 사이에 백브리핑 같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놓고는 못하지만 정말 사정이 이러니까 예. 야당 이번엔 정말 한번 도와주세요. 왜 이런 식의 지도력, 정치력조차 발휘를 못하면서 예. 공방이 이루어지고 야당 책임, 여당 책임으로 가냐 이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예. 아까 뭐 이지수 소장도 동의하셨으니까 제가 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좀 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소통이라는 거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하기는 참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